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농푸산취안 다들 잘 아시나요? 중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는 브랜드일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수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중국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를 주고 생수는 따로 사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생수병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운반자라고 불리는 농푸산취안 곧 상장한다는데요. 이익률이 60%에 달하고 2년 연속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고배당률 같은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높은 부채율 문제도 함께 드러나 일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 많이 기대되는 주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농푸산취엔의 창립자는 쫑샨샨입니다. 그는 1954년생으로 절강성 주지시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과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파로 한국과는 달리 좌파가 정치 세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쫑샨샨과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기자로 5년간이나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꼬이비에완, 도얼, 농푸산취안, 칭嘴, 정장快乐 등 다양한 민족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993년에는 양성당을 설립하여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푸산취엔은 민족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족기업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기업과는 다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8월 2일 농푸산취안 공모설명서에서는 고이익률, 고배당률, 고부채 같은 문제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평가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 대비 수익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 17.1% 그리고 2019년에는 17.3%였습니다. 순이익은 2017년 33억 8,600만 위안, 2018년 36억 1,200만 위안에서 2019년 49억 5,4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푸산취안 같은 경우에 포장음료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8년 포장음료의 순이익률은 56.5%에서 2019년 60.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푸산취엔이 생수 판매 수익 1위안마다 이윤을 6마오씩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병음료의 순이익률은 이미 업계에 알려진 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자재가 단일화되어 있고 생산 과정이 간단하며 보존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농푸산취엔이 곧 홍콩에 상장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농푸산취엔의 부채는 어떨까요? 사실 농푸산취엔의 부채율은 매우 높습니다. 총 부채가 2018년 65억 3,400만 위안에서 2019년 79억 1,4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부채율은 2018년 31.19%, 2019년 44.47%에 달합니다. 몇 년 동안 농푸산취엔의 납입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누적 순이익은 119억 5,20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농푸산취안의 이익 배당금은
평균 3억 6,700만 위안이었지만 상장 신청 직전인 2019년 농푸샨첸의 배당금은 95억 9,800만 위안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장 전에 갑자기 배당금을 증액한 것에 대해 한 경제학자는 농푸샨취에는 지난 3년간 납입 금액이 3년 동안의 이용 규모와 맞먹으며 이는 농푸샨취엔이 부채가 아주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농푸샨취엔은 상장 전 배당 금액과 상장 자금 조달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고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담보, 직원 급여, 복지 및 19년 말 아직 결산되지 않은 물류 비용 등의 증가 때문에 농푸샨취에는 기타 납입 금액 및 미지급 비용이 2억 5천만 위안 증가하였습니다. 농푸샨취엔의 미수금액 회전 기간 증가와 미지급금 및 어음일수 연장 역시 부채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농푸샨취엔의 미수금 회전 기간은 3.3일이었고 2019년은 4일로 늘어났습니다. 미지급금 및 어음 역시 2017년 40.9일에서 2019년 28.8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푸샨취엔 측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부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농푸샨취엔의 입장에서 부채율 증가는 경영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화되기 때문에 농푸샨취에는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장은 바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 포장음료 시장 규모는 2017억 위안에 달합니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시장 경쟁 역시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 오리온, 네슬레 등이 연달아 다양한 음료를 출시하였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농푸샨취에는 저가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농푸샨취엔의 포장음료 상품 수익은 117억 8천만 위안에서 143억 4,6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기 대비 21.8% 성장하였습니다. 판매량은 1,083만 톤에서 1,338만 톤으로 23.6%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량이 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단가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4월 음료 분야 온라인 판매량을 보면 농푸샨취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4.3%로 음료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소비업계 전문가는 농푸샨취에는 이미 음료업계의 선두주자이지만 음료수, 기능성 음료, 차 음료, 과즙 음료 시장은 대기업들이 이미 줄을 이루고 있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며 농푸샨취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려면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이익을 누려 업계의 대표 기업이 됨으로써 시장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농푸샨취엔의 고이익은 현재 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배당률 역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철저히 받았고 상장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부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농푸샨취에는 1996년 9월 26일 창립되었습니다. 절광성 항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푸샨취에는 자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옮겨올 뿐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연 그대로임을 강조합니다. 직원은 4,000명 정도이고 2019년 5월 8일 커피 업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생수와 기능성 음료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1일 중국 500대 제조기업 가운데 33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7일 19년 중국 100대 농산품 가공업체 기업 리스트에서 18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농푸샨취에는 차별화 전략으로 와하하나 캉시후의 생수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푸샨취엔이 말하는 차별화 전략으로는 상품의 기본 기능을 충실한다는 특징을 두었고 모양을 구매자들의 시각 및 감각 자극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와 이미지 차별화로 시장 점유율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푸샨취에는 중국 음료업계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세계 음료 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성장을 이룬 농푸샨취엔이지만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수 유충 사건인데요. 2011년 7월 21일 이모 씨가 통조 지역에서 농푸샨취엔 3병을 샀는데 10살 아들이 병뚜껑에 붙어있는 유충벌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그 생수병입니다. 당시 직원은 이런 일은 기존에 전혀 발생한 적이 없다며 회사에 즉각 보고했고 사실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농푸샨취에는 당시 식품안전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사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비타민 워터인데요. 2011년 코카콜라 측은 이 비타민 워터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코카콜라 측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품질 논란입니다. 2013년 한 언론 매체가 농푸샨취엔의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3월 11일 생산된 생수를 구매했는데 마셨을 때 용기에 젓갈색 부유물이 떠다니고 물이 혼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딴지앙커우 주변에 그 물 저장고가 있는데요. 주변에는 쓰레기장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 상태 때문에 마시는 물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였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생활 쓰레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음료 색깔 논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음료인데요. 같은 제품임에도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차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논란이 더 있었는데요. 농푸샨취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현재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